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꼭 찾아야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배구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채권 추심 관련으로 해서 기본적인 상식,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죠. 뭐 우유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뭐 이런 일반 식품, 또 화장품 이런 거에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채권, 이 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채권의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채권의 원인이나 성질마다 이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 보통 이제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했던 이 대여차용 관계에 인한 대여금은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예를 들면 판결문을 확보했다. 뭐 소송으로 인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같은 판결문을 확보했으면 판결문 날부터 10년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되고요. 또 공정증서도 10년입니다. 근데 공정증서 중에서 금전서비대차 계약공정증서가 10년이고요. 약서금 공정증서는 3년,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이 채권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뭐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금전 대여 관계에 있어서 썼다라고 하면 10년이고요. 아니면 이게 뭐 상거래권의 원인으로 썼다라고 하면 또 상거래 시효인 3년. 그래서 채권의 원인에 따라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의 시효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소멸시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채권.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추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채권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이 채권이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는 행위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실예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채권자 중에 사업을 하다가 이 거래처에서 급하게 직원들 임금을 못 줘서 그러니 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친한 거래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뭐 직원들 월급은 줘야지요 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지불각서를 하나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불각서를 쓰고 뭐 당연히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뭐 변제기한이 지나고 약속을 안 지키다가 깜빡 잊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채권자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빌려준 돈은 10년 안에만 내가 소송을 하든 추심행위를 하면 된다 라고 들은 게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팀장님, 제가 사업하다가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10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소송을 하든 추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은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빌려준 돈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안 됐음에도 우리가 추심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대여금은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시간이 얼마가 지나야지만 내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고 음식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 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손을 무조건 들어주게 되거든요.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은 소멸시효에 대한 소송사건으로 우리가 끌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유통기한이 잘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거래권 가장 많은 거 뭐 공사대금, 또 매매대금, 또 물품대금, 또 용역대금 이런 상거래권은 기본 3년으로 아시면 되고요. 또 상거래 대여금 빌려준 거는 맞지만 채권자, 채무자, 원고와 피고가
사업을 하고 사업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이다 라고 하면 상거래 대여금은 10년이 아니라 5년,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10년입니다. 근데 10년의 시효가 계산하는 거는 판결문이 있다거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이 10년의 소멸시효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차용증이나 이행각서가 있는 채권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불각서를 썼고 지불각서 상의 변제기한은 지났는데 혹여 채무자가 뭐 이자조로 해서 중간에 돈을 일부를 변제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또 변제한 날로부터 또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이행각서를 저희가 2024년 1월 1일 날 썼어요. 이 변제기한은 3월 31일까지의 변제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변제 안 갚고 뭐 5월달, 6월달에 일부 돈을 또 변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뭐 10년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되고, 또 상거래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거래처에 뭐 김치를 납품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보낸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3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해 본다던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상거래권도 외상값은 또 1년이고 운반비는 또 소멸시효는 1년이고 채권의 성질마다 다 소멸시효라는 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내가 법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게 아닌지, 또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 내가 판결문을 받아놨으니까 또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명세서도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유통기한이 또 소멸시효가 정확하게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여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채권이 소멸돼 버리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소멸시효를 신경을 안 써서 채권이 아예 법적인 권리 정도 못하고 소멸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은 법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추심행위를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시효를 또 연장하는 방법도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화상으로 좀 문의를 좀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시효를 또 연장하거나 또 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이 됐으면 다시 또 채권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못 받은 돈, 또 떼인 돈, 이 채권 추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채권자 편에 서서 언제든지 제가 좀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군포시 3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실 복귀하는 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상담하고 오는 건들도 이런 건이었습니다. 이거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하시다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래처 미수금들을 미처 채권 관리를 못해서 챙겨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채권들 막 꺼내 놓으셨는데 보니까 이제 소멸시효, 이 상거래 채권상의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리 바빠도 이 소멸시효는 꼭 챙겨보셔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꼭 찾아야 되고요. 또 옛말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만 믿고 가만히 기다려주면 그 법도 우리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좀 상세하게 찾아보시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지만 받아낼 수 있거든요. 공부하다가 또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조만간에 또 상담하다가 또 채권자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하나라도 채권자들한테 좀 보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